안녕하십니까, 전원장입니다. 일단은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저는 신사동에서 작은 성형외과를 하나 하고 있는 성형외과 의사 전희창이라고 하고요. 저희 병원 유튜브 계정이 따로 있고 거기에 지금까지 제가 만든 영상이랑 저희 병원 공식 영상, 수술 관련 영상들을 많이 올려놨었는데 채널을 새로 팠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퇴근 후에, 여기가 이제 제 방이거든요. 제 방에서 제 집에서 만드는 영상, 제가 편집해서 개인적인 생각들을 다루는 영상들을 다른 계정, 다른 채널에 이제 올릴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새로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냥 뒤죽박죽 올렸더니 약간 뭐 알고리즘이 꼬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형외과 의사들이 굉장히 자주 하는 실수가 있어요. 굉장히 자주 하는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이 수술을 하기로 했으니까 그 수술로 뭔가 끝장을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바람직한 말처럼 들리기도 하고, 근데 이게 실제로 그 환자나 그 상태에 도움이 되냐 하면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끝장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제가 주로 하는 눈성형 관련 내용에서는 눈매 교정이 대표적으로 그런 요소에 좀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눈매 교정이라는 거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눈을 약간 키우는 수술이거든요. 눈 뜨는 근육을 당겨서 눈을 키우는 수술인데, 이 눈매 교정의 리스크가 굉장히 커요. 근육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예측하기도 어렵고, 잘못하면 과교정이 되기도 쉽고, 또 그렇다고 대충 하면 저교정이 되기도 쉽고, 문제는 또 눈이 두 개이기 때문에 양쪽을 비슷한 힘으로, 그러니까 양쪽 팔의 힘이 이 정도인데 비슷하게 근육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안 그러면 휘청거리기가 쉬운 수술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아니면 정말 자신이 없으면 굉장히 마일드하고 부드럽게만 근육을 걸어서, 그런 방법을 이제 하이브리드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이 성형외과 의사들의 이제 착각이 여기서 생깁니다. 하이브리드를 하면 이제 실력이 없다고 생각이 되고, 내가 이 사나이인데, 내가 공부 이렇게 잘한 성형외과 의사고, 내가 지금까지 못 푼 수학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뭐 수학경 시대 문제를 풀듯이 이 문제를 끝장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결과들이, 그래서 이걸 정복할 수가 있고 괜찮게 할 수가 있냐라고 한다면, 많은 수에는 정복을 하고 괜찮겠지만 결국에는 확률적으로 삑사리가 굉장히 크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가 눈매 교정을 하기로 했으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수술하는 경향이 대부분의 성형외과 의사들에게 좀 많이 보인다. 눈매 교정을 한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통계적으로 보고 현실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하는 눈매 교정은 생각보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의 눈 수술 때 필요한데, 그 중에서 굉장히 세고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 경우는 사실 과반수가 안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부드럽게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나누는 게 일단 수술에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수술을 하면은 세게 할 필요가 없는 사람한테는 절대 세게 하지 않고 그 접근조차 하지 않는 거를 모토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10명 중에 9명은 잘 될지 몰라도 한 명이 부작용이나 여러 가지 비대칭으로 이제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눈매 교정뿐 아니라 다른 수술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이 생겨요. 특히 성형 수술이라는 게 눈으로 결과가 보이다 보니까 내가 이 결과를 내야겠다라는 그런 의사의 의지가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수술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큰 문제 없이 결과들을 비슷하게 만드는데, 굉장히 공부를 잘했고 막 서울대 나왔고 이런 사람들 중에 그런 고집이 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부작용이나 삑사리를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들로 보이는 거를 제가 이제 재수술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라인을 낮추고 적절하게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이 두꺼운 라인으로 눈매 교정을 세게 올리겠다 그러면 더 눈이 이상하고 괴상하게 되는 눈들을 제가 많이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현실적인 접근이 수술에서도 필요하고, 그런 의사를 사실 환자분이나 일반인들이 그런지 아닌지 고르기는 쉽진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좀 가만히 들어봐라. 그냥 무조건 된다가 아니라 이래서 된다. 왜냐면은 이래서라는 게 설명이 이해하기 어려울지 몰라도, 우리 눈이라는 곳은
얼마 안 되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막 가슴은 이만한 피부에 하고 코는 요만한 피부에 하지만 눈은 요만한 뭐 한 4 곱하기 4cm 정도 피부에서 어떻게 된다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비행기 접는 거는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이렇게 하면 그런 것처럼 사실 눈 성형도 어떻게 할지가 설명을 가능합니다. 말로 설명을 하는 거를 저처럼 이제 자주 하거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하거나 상담실에서 한 사람은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게 이제 전달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설명이 또 안 되겠지만 해본 적도 없지만 수술 자체도 약간 무대뽀로 하는 사람들은 설명 자체가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형외과 의사를 선택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기 걸려서 목이 조금 쉬고 코가 맹맹한데 성형수술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 사회에 없어도 하등 문제가 없는, 제가 무슨 독재자가 돼서 하나의 직업을 없앤다면 미용 성형외과 의사들을 싹 없애도 누구도 슬퍼하는 사람이 없겠죠. 왜냐면 사회에 그다지 꼭 필요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사실 보람이 별로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막 트임 이런 것만 하고 살면 이거 뭐하지, 내가 먹고 살려고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자그마한 보람이라도 느끼고자 약간 잘못된 사람들,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좀 고쳐주는 재수술을 많이 하니까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뭐 미래 독재자나 그런 분이 있더라도 저는 조금 아량을 베풀어서 살려주십사. 어쨌든 지금까지 그냥 아무 얘기나 해봤고요. 이렇게 또 개인적인 얘기, 사색을 담는 영상들이 이 채널에 많이 올라올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많은 소통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